엄마, 엄마, 죄송해요. 제발 문 한 번만 열어봐요. 몇 달 전 새벽 5시 알람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74년을 살면서 몸이 알아서 깨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 설거지를 오래 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아들 성민과 며느리 현주는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은 냄비였습니다. 40년도 넘게 쓴 것이었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안 쳤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오늘은 뭘 더 해야 하나?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 안을 살폈습니다. 계란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계란을 꺼내 풀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지져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계란을 보며 뒤집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현주였습니다. 응, 밥하려고. 아직 이른데. 현주는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정욱은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요. 그래, 다녀와. 점심은 알아서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괜찮아. 현주는 물잔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욱은 계란말이를 보았습니다. 점심은 알아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밥을 퍼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들. 7시가 되었습니다. 성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밥 먹어라. 감사합니다. 성민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현주도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정욱은 부엌에 서서 보았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먹을게. 같이 드시지. 괜찮아. 너희 먼저 먹어. 정욱은 늘 이랬습니다. 식구들이 먹는 걸 보고 나중에 혼자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아니, 편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성민은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현주는 화장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욱은 식탁을 치웠습니다. 그릇을 설거지대에 옮기고 물을 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주의 방에서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 오늘 시간 돼. 점심 같이 먹자.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설거지를 하며 들었습니다. 일부러 들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요즘 좀 힘들긴 한데. 현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쉽지 않아. 식비도 만만치 않고. 정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든 채로 멈춰섰습니다. 맞아. 우리 집이 넓은 것도 아닌데. 좀 답답하지. 현주가 웃었습니다. 정욱은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물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주의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뭐 어쩌겠어. 남편 어머니인데.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정욱은 물을 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응, 그래. 나중에 봐. 나갈게.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손에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식비도 만만치 않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정옥은 천천히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현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전화 갔다 올게요. 그래. 현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정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어머님. 응? 어머님도 뭐라도 하시면서 지내시면 좋을 텐데요. 현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복지관이나 그런 데 나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야겠지.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현주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뭐라도 하면서 지내라.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라는 거겠지. 짐이 되지 말라는 거겠지. 정옥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닦고 행주를 빨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식비가 부담이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게 부담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평생 참아왔듯이 설거지를 다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걸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바쁜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8시였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정옥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을 점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해야 했습니다. 밥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냄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40년.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밥을 했는데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냄비를 내려놓고 쌀을 꺼냈습니다. 물에 씻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도 하면서 지내시면 좋을 텐데요. 현주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정옥은 쌀 씻는 손을 멈췄습니다. 물속에 담긴 자기 손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뭘 했던가?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난 중얼거렸습니다. 난 뭐였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쌀을 다시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씻었습니다. 냄비에 쌀을 담고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게 제일 편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소리가 슬프게 들렸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성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네. 엄마, 뭐 하세요? 저녁 준비 중이야. 성민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주는요? 아직 안 왔어. 아, 오늘 친구 만났다고 했죠. 응. 정옥은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옥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성민아, 밥 먹어라. 네. 성민이 나와 앉았습니다. 정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성민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욱은 아들을 봤습니다. 48살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성민아, 네, 나,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러운가 봐. 성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현주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식비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 나 때문에. 성민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니야. 괜찮아. 나도 알아. 내가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현주가 원래 말이 좀 그래요. 말이 그런 게 아니야. 진심이었어. 아니에요. 현주도 엄마 모시는 게 힘들긴 하지만 힘들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지. 정욱은 일어났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밥 먹어라. 나는 배 안 고파. 정욱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성민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 입장도 이해해. 정욱은 설거지대에 기댔습니다. 성민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수진이한테 가볼까 해. 수진이 집도 좁잖아요. 그래도 딸이잖아. 성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욱은 아들을 봤습니다. 성민아, 나 너무 부담이야?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현주가 그런 말해도 너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정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내가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엄마잖아. 나 너 낳아서 키운 엄마잖아. 성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뭐가? 현주랑 엄마 사이에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서운해하지 말고 넘기세요. 제발. 정욱은 아들을 봤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넘기라고? 네. 40년을 넘겼어.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을 때도 넘겼고 내 아빠한테 무시당할 때도 넘겼어. 엄마, 이제는 며느리한테 넘기고 너한테도 넘기라는 거야?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넘길게. 그럼 됐지?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밥 먹어. 식겠어. 정욱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자기가 한 말이 허공에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만으로는 편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벽이 얇았습니다. 성민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밖에서 성민이 밥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정욱은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한참 후 소리가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정욱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성민이 막았습니다. 엄마,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 정욱은 물러섰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욱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8시가 넘었습니다.
현주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왔어? 정욱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저도 밖에서 먹었어요. 현주는 가방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욱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욱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수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수진이한테 가야 하나?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습니다. 정욱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만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욱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짐이 되지 않을 만큼, 작아지면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충분히 작아져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작아질 수 없었습니다.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딸 수진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나 며칠 갈게.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응, 거기서 며칠 있고 싶어서. 아, 그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내일 갈게.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욱은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있다 올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수진이네 갔다 올게.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정욱은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수진의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야, 문 열어줘. 아, 네. 올라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0층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수진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응, 왔어. 들어오세요. 정욱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 왔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있었니? 정욱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수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욱은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물 드릴게요. 수진이 물을 따라왔습니다. 고마워. 정욱은 물을 마셨습니다. 엄마, 오빠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너 보고 싶어서. 갑자기요? 수진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응, 며칠만 있다 갈게. 네. 수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와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사위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왔어. 편히 계세요. 사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같이 드세요. 그래. 정욱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위와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밥을 먹으며 눈치를 봤습니다. 사위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설거지할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정욱은 일어나 그릇을 치웠습니다. 수진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진과 사위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진아, 나 어디서 자면 돼? 아, 엄마, 방이 좀 없어서요. 수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실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이불 깔아드릴게요. 수진이 이불을 꺼내 소파 옆에 깔았습니다. 엄마,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정욱은 이불에 누웠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소파도 아니고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수진과 사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욱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과 사위가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계신다고?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좀 불편한데.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엄마인데. 오빠네 집은? 거기도 힘든가 봐. 그럼 계속 이렇게? 아니야. 며칠만 있다 가신대.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불편하다. 며칠만. 정욱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방에서 소리가 날까봐.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집안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부엌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최대한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정욱을 피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불편해했습니다. 수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정욱은 수진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나 부담스럽지?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괜찮아. 나도 알아. 정욱이 웃었습니다. 엄마, 애들도 크고 남편도 바빠서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오빠 집이 더 넓잖아요.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내일 갈게. 미안해요, 엄마. 괜찮아. 내 생활도 있는 거니까. 정욱은 일어났습니다. 짐 싸야겠다. 엄마. 수진이 불렀지만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꺼내 옷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금방 쌌습니다. 엄마, 저녁은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오늘 갈게. 오늘이요? 응. 성민이가 기다리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성민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수진이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정욱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수진아, 네, 나, 너한테도 부담이구나.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엄마,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정욱은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거기도 부담이었습니다. 딸 집도 부담이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두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정욱은 타지 않았습니다. 또 버스가 왔습니다. 역시 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정욱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다른 곳은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성민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응. 수진이네는 어떠셨어요? 좋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벌써? 너희도 보고 싶어서. 정욱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 집도 딸 집도. 정욱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몇 통, 낡은 수첩, 그리고 지갑. 정욱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은 지갑이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구겨지고 바래졌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대의 정욱이었습니다. 간호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사진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972년이었습니다. 정욱은 25살이었습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이었습니다. 이정욱 간호사님, 동료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네. 정욱은 달려갔습니다. 환자분 체온 재고 차트 작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욱은 일했습니다. 바빴지만 즐거웠습니다. 환자들의 상태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간호사님 고마워요. 환자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일이에요. 정욱도 웃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정욱 간호사, 그게 나였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당신, 이제 일 그만두는 게 어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요? 집안일이나 해. 밖에서 일하는 거 힘들잖아. 저는 괜찮은데요. 아니야.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안 돌아가.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월급도 얼마 안 되잖아. 내가 벌면 돼. 정욱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간호복을 벗었습니다. 이정욱 간호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냥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몇 년 후 수진이도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없었습니다. 성민이 엄마, 수진이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남편은 승진했습니다. 정욱은 집에 있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간호사였던 시절은 까마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옛날에 간호사였어. 진짜요? 성민이 놀랐습니다. 응. 병원에서 일했지. 신기하다. 근데 왜 그만뒀어요? 너희 키우려고. 아, 그렇구나. 성민은 금방 관심을 잃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는 내 이름이 있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성민이 엄마, 현주 시어머니, 수진이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욱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양은 냄비가 싱크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이 냄비로 40년 넘게 밥을 했지.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산 냄비였습니다. 1975년이었습니다. 이 냄비 좋네요. 시장에서 샀습니다.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장사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오래 썼습니다. 49년이었습니다. 이 냄비로 얼마나 많은 밥을 했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매일 3번씩. 1년이면 1000번도 넘었습니다. 49년이면 5만 번도 넘겠네. 중얼거렸습니다. 5만 번 넘게 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식탁에 앉은 적은 몇 번이나 될까요? 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먹는 걸 보고 나중에 혼자 먹었습니다. 남은 밥으로 난 정욱은 냄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난 뭐였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냄비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욱은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49년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중얼거렸습니다.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싱크대로 돌아갔습니다. 정욱은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저물어 가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74년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했던가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간호사였던 시절은 너무 짧았습니다. 2년뿐이었습니다. 나머지 50년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는 나였던 적이 있었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이정호. 자기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정호. 다시 불렀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름 같았습니다. 정욱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정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25살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진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욱은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상자에 넣어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서도 딸 집에서도 부담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정욱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 자리를 찾아야겠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해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성민과 현주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정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매일 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느 날 오후 정욱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요양병원. 중얼거리며 검색했습니다. 여러 병원이 나왔습니다. 가격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 돈으로 할 수 있겠네. 정욱은 평생 모은 돈이 꽤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입원 문의드리려고요. 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4살입니다. 건강 상태는요? 크게 아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지내기가 힘들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방문 상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정욱은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성민과 현주가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정욱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나 이렇게 늙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병원은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어르신, 입원 희망하시는 거죠? 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혼자 왔습니다. 상담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녀분들께는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하려고요. 그러시구나. 일단 시설 둘러보시겠어요? 네. 정욱은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방도 있었습니다. 작지만 혼자 쓸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좋네요. 입원 원하시면 서류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정욱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사진 한 장. 간호복 입은 사진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연필로 천천히 썼습니다. 미안해. 짐이 안 되고 싶어서. 걱정하지 마. 엄마가. 메모를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양은 냄비를 받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잘 있어. 냄비를 싱크대에 그대로 뒀습니다. 정욱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안녕. 작게 중얼거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전 10시 성민이 퇴근 중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주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어디 가셨어? 왜? 집에 안 계셔? 응. 방에도 없고 짐도 없어. 뭐라고?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식탁에 메모 있어. 미안해. 짐이 안 되고 싶어서라고. 지금 집으로 갈게. 성민은 회사에 조퇴를 내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식탁 위 메모를 봤습니다.
정욱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성민은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신 것 같아? 현주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수진이한테 전화해 봐야겠어. 성민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거기 계셔? 아니,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집 나가셨어. 메모만 남기고. 뭐라고? 어디 가셨는데? 그래서 연락한 거야. 오빠, 나도 모르는데. 너희 집으로는 안 가실 것 같아? 지난번에 다녀가시긴 했는데 그때 좀 불편해 하신 것 같았어. 뭐? 미안해, 오빠. 근데 우리 집 형편도 안 되고. 성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네도 아니야. 그럼 어디 가신 거야? 성민은 동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서에도 전화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24시간 후에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일단 주변을 찾아보세요. 성민은 집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복지관, 공원, 마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수진도 걱정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오빠, 엄마 어디 가신 거야? 나도 모르겠어.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어. 병원은 알아봤어? 응. 근처 병원은 다 전화해봤는데 없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성민 씨 댁 맞으시죠? 저희는 서울 소재 요양병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 어디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주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네. 어머님께서 면회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네. 가족분 만나기 싫다고 하시네요. 성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제가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성민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찾았어. 어디 계셔? 요양병원. 지금 간다. 성민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정욱 환자 면회 왔습니다. 아, 네. 그런데 어르신께서. 알아요. 그래도 만나야 해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3층 병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 오셨어요. 돌아가라고 해요. 안에서 정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성민이에요. 알아. 그냥 가. 엄마, 왜 이러세요? 문 열어주세요. 싫어. 가. 엄마.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얼굴 보여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냥 가줘. 엄마. 부탁이야. 가줘.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민 씨, 일단 돌아가시는 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다시 올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민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쥐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한 거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오셨어요. 간호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아가라고 해요. 안에서 정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성민은 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예요. 성민이에요. 그냥 얼굴만 보고 갈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민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성민은 돌아갔습니다. 수진도 몇 번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이 가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그냥 가줘. 부탁이야. 수진도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성민 씨, 요양병원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갑니다. 옷을 급히 입고 현주를 깨웠습니다. 여보, 엄마가 위독하시대. 지금요? 응. 병원 가야 해. 성민은 수진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병원으로 와. 엄마가. 알았어. 지금 갈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정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성민은 다가가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성민이요. 정옥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달려와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진이에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신부전이 진행되고 계십니다. 치료하면 괜찮아지시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성민과 수진은 정옥 곁을 지켰습니다. 현주도 도착해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옥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의료 장비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나가주세요. 성민과 수진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성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안 돼. 엄마. 현주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촐했습니다. 친척 몇 명과 이웃, 그리고 병원 간병인 김영숙이 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분이셨어요. 김영숙이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돌봐주셔서. 성민이 인사했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성민과 수지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옥은 무표정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성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성민 씨, 김행김 법률사무소입니다. 네. 고 이정옥 씨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유언장 관련해서 면담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이요? 네. 어머님께서 자필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요? 병원에서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되실 때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성민은 수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유언장을 남기셨대. 유언장? 엄마가? 응.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한대. 알았어. 언제? 내일 오후. 다음 날 성민과 수진 그리고 현주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세 사람은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정옥 씨께서 병원 입원 후 일주일쯤 지나 작성하신 자필 유언장입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정옥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정옥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성민과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는 74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내로, 어머니로, 시어머니로.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돈 5,300만 원과 보험금 3,200만 원, 총 8,500만 원입니다. 나는 이 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합니다. 현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전액을 간호사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뭐라고? 수진이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20대의 간호사였습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자격증으로 내 기술로 일했던 시절.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나다웠던 때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요구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을 뿐 이정옥이 아니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돈으로 젊은 간호사들이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요. 그리고 양은 냄비는 간병인 김영숙 씨에게 드립니다. 마지막 석 달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분이었습니다. 현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냄비를 왜 간병인한테 줘요? 그게 뭐라고? 어머님께는 의미 있는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유언장에는 다른 상속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얼마나 모셨는데. 부인,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이 돼요? 8천만 원을 남한테 다 주고. 성민이 현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왜요? 당신 엄만데 당신이 화를 내야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해 제기는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필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특히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유언자의 의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현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모시고 밥 해드리고 그게 뭐가 돼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고요? 여보, 성민이 현주를 말렸습니다. 현주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2개를 더 꺼냈습니다. 성민 씨와 수진 씨께 각각 쓰신 편지입니다. 편지요? 네. 개봉하시겠습니까?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성민아, 미안하다. 이기적인 엄마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엄마도 나를 찾고 싶었어. 이정옥 말이야.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다만 엄마는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고 싶었어. 용서해줘. 사랑한다. 엄마가.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가 젖었습니다. 수진도 자기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현주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민과 수진이 다가가자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엄마 뜻대로 하려고.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이해 제기 안 해요? 안 해. 왜요? 엄마가 원하신 거니까. 현주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문을 올렸습니다. 수진이 성민을 봤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한테 뭘 한 거지? 모르겠어.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셨는데 우리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가자. 나중에 이야기하자. 성민은 차에 탔습니다. 수진도 자기 차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주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민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옥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소파 한쪽 구석. 항상 조용히 앉아 계시던 자리. 엄마.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양은 냄비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그대로 두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이 냄비를 간병인 분께 드려야 하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닳아 있었습니다. 49년. 평생을 이 냄비로 밥을 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민은 냄비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음 날 성민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병인 김영숙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시죠? 김영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좋은 분이셨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돌봐주셔서. 성민은 가방에서 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가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평생 쓰시던 냄비예요. 김영숙은 냄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참 낡았네요. 네. 49년 됐어요. 49년이요? 엄마가 결혼하시고 처음 사신 냄비래요. 김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르신이 이걸 왜 저한테? 엄마가 선생님한테 고마워하셨나 봐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람 대접받은 게 선생님 덕분이래요. 김영숙은 냄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르신, 참 외로우셨나 봐요. 네. 병원에서 지내실 때도 혼자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가족분들 면회 오셔도 안 만나시고.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아들은 좋은 아이라고. 다만 자기가 짐이 되기 싫었다고.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김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어느 날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사진이요? 간호복 입은 사진이요. 젊으셨을 때. 네. 그때 눈이 참 반짝이셨어요. 나는 간호사였어요 라고 하시면서. 엄마가 평생 그 시절을 그리워하셨나 봐요. 성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냄비. 잘 쓸게요. 김영숙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성민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엄마 짐 정리하러 가자. 응. 두 사람은 정옥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병원 개인 물품 보관함으로 갔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열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된 지갑. 성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간호복을 입은 젊은 정옥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웃으셨구나. 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봤습니다. 엄마, 예쁘셨네. 응, 행복해 보여. 그때가 좋으셨나 봐. 간호사 하실 때 우리는 엄마한테서 그걸 빼앗은 거야.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우리 왜 그랬을까?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게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꿈이 있었는데, 우리는 엄마를 그냥 밥 해주는 사람으로만 봤어. 성민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진도 오빠 어깨에 기대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자 밑에 공책 한 권이 더 있었습니다. 성민이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정욱의 글씨였습니다. 2024년 7월 15일. 병원에 왔다. 성민이와 수진이는 만나지 않았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나를 찾고 싶다. 오늘 간호사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사람 대접받은 기분이었다. 나는 누구일까? 이정욱일까? 성민이 엄마일까? 수진이 엄마일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죽기 전에는 알고 싶다. 나는 이정욱이라는 걸. 7월 20일. 오늘 유언장을 썼다. 변호사 선생님이 왔다.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내 돈으로 내 꿈을 이루고 싶다. 간호사, 내가 가장 나였던 시절. 그 꿈을 다른 사람들이 이루면 좋겠다. 8월 5일. 오늘은 날씨가 좋다. 창밖에 새가 날아간다. 나도 날고 싶다. 자유롭게. 아무도 나를 짐이라고 하지 않는 곳으로. 성민은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공책을 받아 읽었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오빠, 응, 엄마는 한 번도 대접받은 적이 없었어. 알아. 우리가 엄마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 수진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오빠, 우리 너무 늦었어.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야. 엄마는 안 계시는데.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주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엄마 유품 정리했어. 그래. 여보. 응?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민은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엄마가 앉아있던 자리. 엄마, 보고 싶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49제가 다가왔습니다. 성민은 절에 갔습니다. 정욱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뭘 원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위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사람이고 싶으셨던 거죠.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수진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저는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극락왕생 하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께서 평생 고생하셨다 들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실 겁니다. 스님이 물러갔습니다. 성민은 위패를 받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49제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욱이 없는 집.
성민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몇 개 있었습니다. 모두 사온 것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 반찬,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못 먹는구나. 성민은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항상 서 있던 부엌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여기 서서 우리 보셨겠지. 혼잣말이었습니다. 밥 먹는 우리를. 엄마는 한 번이라도 여기 앉아서 같이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현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생각 중이야. 저녁 안 먹어? 응. 배 안 고파. 현주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먼저 밥 먹어. 성민이 말했습니다. 왜 같이 안 먹고? 생각이 좀 많아지네. 현주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다시 넣고 나갔습니다. 성민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만든 밥. 한 번만 더 먹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다음 날 성민은 간호사 장학재단에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부하신 장학금 전달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성민과 수지는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행사였습니다. 장학생 5명이 왔습니다. 모두 간호대학 학생들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고 이정옥님의 뜻에 따라 이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고인께서는 간호사셨고 그 꿈을 여러분이 이어가길 바라셨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생이 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훌륭하신 분이셨나 봐요. 네. 저희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명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학생이 물러갔습니다. 수진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기뻐하시겠지? 그래. 엄마 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엄마는 끝까지 엄마였어. 응.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정옥. 두 사람은 학생들을 봤습니다. 젊고 활기찼습니다. 엄마도 저랬을까요? 20대에 간호복을 입고 일하던 시절. 엄마. 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꿈 이루셨어요. 조금 늦었지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주가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얼른 밥 먹어. 고마워. 성민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이 있었습니다. 잘 먹을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맛없어? 현주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밥이 그리웠습니다. 양은 냄비에 지은 밥.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 엄마. 뭐라고요? 아니야. 혼잣말. 성민은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엄마한테 너무 못했던 것 같아. 현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후회돼. 정말? 응. 시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해드려서. 아니야. 나도 잘 못해드렸는걸. 현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잘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늦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며칠 후 성민은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아. 응, 오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르겠어. 엄마한테 잘못한 거
어떻게 갚아야 할까? 수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살면 안 될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셨던 것 같아. 그렇구나. 엄마를 밥해주는 사람으로만 본 게 잘못이었잖아. 응. 그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보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엄마한테 갚는 길이겠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응. 이제라도. 두 사람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잘 살게요. 엄마가 바라신 대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민은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엄마, 중얼거렸습니다. 밥 한 번. 엄마가 여기 앉아서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걸.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사람이었다는 거. 엄마도 꿈이 있었다는 거. 엄마도 이름이 있었다는 거. 이정옥. 성민은 엄마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정옥님. 처음으로 엄마를 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편히 쉬세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계셨던 자리에서 오래도록. 여러분, 어떠셨나요? 양은 냄비 하나에 담긴 어머니의 인생. 49년 동안 밥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식탁에 제대로 앉지 못한 어머니. 우리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히 어머니를 그렇게 여깁니다. 밥을 해주는 사람, 집안일을 하는 사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지만 어머니도 사람입니다. 꿈이 있고 이름이 있고 인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옥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이정옥으로.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묵묵히 희생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 그분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지금 그분께 말씀해 보세요. 고맙습니다라고, 사랑합니다라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분의 진짜 이름을. 너무 늦기 전에. 감동의 사연이 흐르는 이 채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